중국 1대1로 관련된 기사인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1대1로 사업이 지구촌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 1대1로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바닷길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진출을 모색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합친 개념으로 전 세계 130여 개국이 참여한다. 그런데 중국의 비밀 대출 계약이 저개발국들의 핵심 자산을 헐값에 가로채는 부채의 덫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거 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중국이 돈을 지원을 한다고 해놓고 그걸 빌려주는 거고 그거에 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헐값에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 기사에 보면은 이 1대1로 사업에 대해서 사모아 공화국에서는 뭐 총리가 1대1로 사업을 보류하겠다. 그리고 중국 관련 사업 부채가 대외 부채의 절반이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을 질타를 하고 있고 파키스탄에서는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몰디브에서도 지금 채무가 너무 많다. 1대1로 사업에만 50억 달러가 채무가 생겼다. 그리고 스리랑카도 이 일본하고 인도가 개발 예정이던 항만 계약을 파기를 해버렸고 그 다음에 중국 국영기업에 개발권을 넘겨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국가가 중국하고 1대1로 사업을 하면은 망하고 있다. 망조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국의 1대1로가 사실은 그 나라의 국내 정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마치 대통령 후보를 놓고 자, 이번에 한일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일본의 앞잡이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이냐 우리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똑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1대1로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입은 국가들의 공통적인 국내 정치 상황은 뭐냐면은 대통령 선거가 딱 벌어질 때 선거를 하는 나라의 경우 또는 뭐 총리제일지라도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이냐를 놓고 친중이냐 아니냐를 놓고 사실은 유권자가 갈리는 그런 상황까지 그 지경까지 지금 중국의 1대1로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친중 정권이었어요. 이전에 친중 정권이다가 이제 말도 안 되는 1대1로 부채 함정에 총리가 나라를 거의 넘기다시피 하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다른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미 중국의 1대1로로 마술을 딱 뻗쳐놓으면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발을 빼고 싶어도 쉽게 못 빼요. 왜? 부채가 너무 많아. 그렇죠. 부채가 너무 많아서 중국이 이제 친중 정권이 아니려고 할 때, 그러니까 약간 중국하고 거리를 두려는 정권이 딱 들어서면 하는 그 패턴이 있어요. 저희 빚 갚으셔야죠. 왜 이러시지? 빚을 안 갚으시고 이런 식으로 빚 안 갚고 우리를 떼내시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거 꿈도 야무져 이러면서 사채업자 가가지고 이렇게 협박하듯이. 그러면 이 정부 측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중국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이 정도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나라를 대체 국가를 구하는 것. 왜냐하면 자체적으로는 어차피 그걸 해결을 못하니까. 하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건. 그러니까. 두 번째,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중국과 손을 잡는 것. 그러면 대다수의 나라들이 어떤 선택을 한다? 후자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네요. 네. 스리랑카도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상황이었다가 다시 2019년에 대선에서 친중 총리가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결국 지금 스리랑카가 거의 중국한테 거의 다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몰디브는 나라 전체 GDP보다 빚이 더 많죠. 빚이 더 많아. 네, 세상에. 맞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작은 나라일수록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국가 재정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먹기가 굉장히 쉬웠죠. 게다가 중국은 또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또 인구수도 되게 적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에 사회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 1대1로 사업을 위해서 파견된 중국 노동자의 수가 또 엄청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중국 노동자들이 오히려
그 지역의 헤게모니를 잡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차이나타운이 생기나? 차이나타운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수준이 아니고. 뭐 어떤 상황이냐면 중국 노동자들이 거기에 인근을 이제 지역에 살다가 예를 들어서 이들이 쑥 빠져나가게 되면 여기가 거의 공동화 현상이 생길 정도.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쑥 빠져나가는 상황을 안 만들겠죠. 자기 영향력을 끼치고 영향력을 있으니까. 계속 확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쪽은 중국의 자치 지역처럼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 전혀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중국인들의 자치 지역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나라가 큰 경우에는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나라가 작고 인구수가 적은 나라일수록 그냥 먹히겠네. 그렇죠.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죠. 예. 우리나라는 좀 안 그렇네요,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보다. 특징이 있죠.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예. 먹히는 거 이런 거 못 하는 거죠. 예, 그 꼴은 못 보죠. 세력 확장을. 막 나라 욕하다가도 누가 우리를 먹으려고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씨 욕하던 나라 일망정 우리가 어쨌든 지키고 욕하자. 야, 욕은 우리가 할 테니까 니들이 뭔데 일단 니들 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나라 종특이죠.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뭐야, 왜 넌 말을 안 해?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이제 네. 8,000분이 넘게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 숫자가 4,000 정도거든요. 네. 혹시 지금 너무 집중하시다가 좋아요를 못 누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일단 좋아요 한 번씩 다 꾹꾹 눌러주시고. 네. 예, 무서운 말이 있네요. 사남매 복숭아님, 우리나라 윤 씨가 정권 잡으면 그리 될 것 같다고. 예. 그러겠죠. 일본 박근혜처럼 돌아갈 것 같아요. 만약에 윤석열 잡으면 왜 일본하고 다시 외교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일본이 그 경제 제재, 보복 제재 한 것 때문에 지금 다시 새로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일본한테 길을 터준다? 그러면 미국도 약간 변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닌가? 이제는 안 그러려나요? 중요한 건 윤 씨가 정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안 되긴 하겠지만. 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을 때는 사실 국내에서 우리끼리 뽁짝뽁짝뽁짝 하는 느낌이 훨씬 컸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나 어떤 위치를 보면 국제사회에서 이미 G7 정도라고 우리가 스스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 급이잖아요. 그 정도 급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국제정치의 영향, 국제관계의 영향이 안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끼리 뽁짝뽁짝 할 때 야, 네가 정권 잡을래, 내가 정권 잡을래 이러고 찻대기로 사과박스로 돈 실어 나르고 할 때하고는 이미 급이 달라졌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하긴 북한에 돈 주고 네. 총 쏘라고 하는 그런 짓도 했는데 뭐 네. 이제 그런 거 못 한다.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